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1993년에 태어났고 원미동에서 30년째 거주 중이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부천 토박이 김도희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토박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원미동 주민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제가 부천 북초등학교를 재학했는데요. 제가 9살 때부터 13살까지 걸스카우트 활동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야영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도 직접 치고 밥도 만들어서 먹고 저녁에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면 동네 주민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러셨어요. 요즘 학생들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일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옛날에는 자전거 대여도 됐고 그다음에 놀이기구도 운행을 했었어요. 특히 2002년 월드컵 때에는 정말 부천에 있는 모든 시민분들 다 모였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어가지고 그때가 기억에 남고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다면 종종 놀러를 갈 텐데 못 가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부터 크고 자란 이 동네는 친구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많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이 담긴 공간들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정비소라는 공간을 직접 꾸미게 되었습니다. 카페 정비소는 도시재생 사업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도 결국은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지 지속 가능해지더라고요.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흔적을 지울 수 있지만 리디자인은 기억의 유산을 오래된 미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10년 이상 오랫동안 정비소였던 이 자리에 공간을 리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상호명은 그대로 정비소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소의 슬로건은 SS의 슬로우 앤드 심플 라이프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정비를 위해서 느리게 행동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담았어요. 그래서 이름은 차갑고 투박한 느낌의 정비소이지만 생각은 비우고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가실 수 있는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람되었던 일은 카페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 옆쪽 거리가 불법 유흥업소가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원미초등학교도 있고 소명여중고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았던 골목이었는데 2020년부터 여기 많이 사라지면서 주변에 이제 배달 업소들도 많이 생겨났고 저희처럼 카페도 생겨나면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정말 잘했다고 깨끗하게 도로 정비 사업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참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서울이나 인천 같은 주변 인근 도시들보다 집값도 저렴한 편이고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창업 준비하면서 청년 지원 제도도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20대 친구들한테 교통비 같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공장단지가 많은 춘희역 같은 곳에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저축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이자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저축 혜택도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창업 대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IT나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창업을 지원하는 친구들에게도 한해서 뭔가 이런 대출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올 수 있는 제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30대의 젊은 CEO다 보니까 간혹 멘토링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느꼈었던 걸로는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지원 제도들이 IT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청년 대출 같은 거는 받기가 어렵고 제도도 실제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성현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32년간 부천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요. 저도 토박이고 가족도 토박이고 친구들도 다 토박이에요. 그래서 부천에는 거의 이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카페를 지금 운영 중이에요.
조민지입니다. 저도 현재 31살까지 부천에서 쭉 거주했고 부천 여월동에서 여월별채라는 주택개조 카페를 오빠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봄만 되면은 진달래 동산, 벚꽃 동산에 가서 가족들이랑 번데기 컵, 떡볶이 컵 이렇게 먹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꽃놀이를 했던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년 시절 때 가장 오래 살았던 부천 제일시장의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 당시에 새벽 3, 4시부터 분주하게 시장 상인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오빠도 그런 뭔가 활기찬 에너지를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제 손 잡고 오정동에 논이 펼쳐진 곳이 있어요. 사실 오정동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지금 원일초 자리 그쪽에 가면은 이제 쥐불놀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가면은 어렸을 때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집들이 이렇게 쌓여 있던 게 불이 타면은 이제 달에 닿지 않을까 이런 약간 어렸을 때 걱정도 많이 했었고 집에 돌아갈 때 조금 아쉬우면서도 또 하고 싶었던 기억이 좀 남아요. 집불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고 저희 어르신들이 깡통 하나씩 주우면서 이거 돌리라고 했던 게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쥐불놀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자유롭게 엄청 크게 불들을 막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해볼 수 없는 되게 합법적인 불놀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한 수주고등학교가 부천 고강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수주고등학교 바로 옆에 시 논계로 유명한 변영로 시인의 기념비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이런 궁금증이 컸었는데 알고 봤더니 변영로 시인이 문학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은 곳이 그 고강동 부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 고려시대 때 그 고강동 부근이 수주도호부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수주도호부를 따서 수주를 본인의 호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하교할 때마다 다녔던 그 뒷자락이 있는데 그쪽에도 묘역이 있더라고요. 저도 국문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참 인상 깊었고 되게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뿌듯했어요. 어떤 계기로 커피를 좋아하게 돼서 이제 제일시장에서 조그만하게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차리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공간이 좀 더 커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도 가고 싶었고 인천도 가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부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뭐 신식 건물보다는 이제 약간 옛날 느낌이 남아있는 이 집이 너무 좋았고요. 이제 동생이랑 같이 하다가 이름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모두의 별채,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냥 별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월별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행히 여월동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별채 같은 공간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부천에서만 살았던 부천토박이라 사실 서울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추억이 담겨있는 부천에서 가게를 차려보자가 좀 컸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옛날스럽고 고풍스럽고 되게 낡고 빈티지한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카페는 자고로 편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게 되게 커서 정말 집 같은 카페를 만들어 보자 가 제일 컸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 같은 상가를 이렇게 보게 되어서 돈도 없는데 계약금 바로 걸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뭔가 집 같고 정겨운 카페로 자리매김한 게 이제 손님분들도 되게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좀 편하게 들렸다가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월별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도 사실 카페를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가 이 집 주인으로 정말 손님들한테 따뜻한 차, 맛있는 음식들을 뭔가 대접한다는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근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별채 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월동 토박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친구들 이렇게 데려오시면은 약간 여월동의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 이제 생겼고요. 또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생이 되신 분들도 있고 우리 가게에서 프로포즈를 하셔가지고 지금 결혼을 하시고 신혼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준생 분들은 또 취업도 하시고 나니까 많이 못 오셔서 좀 아쉽긴 해요. 이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는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게가 4년 차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농사하시던 할아버지분들, 그분들의 자제분들, 손녀분들까지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의미 깊고, 저희도 정말 여기 여월동의 한 주민으로서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토박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유년기를 대부분 이제 부천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되게 어둡고 음침하고 조금 많이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보면은 원종역도 생기고 많이 건물들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발전된 부천이 신기해요. 뭔가 깨끗하고 되게 발전된 모습도 되게 신기하고 좋은데, 이제 저는 오빠랑 같이 막 넘어지고 막 달리기 시합하고 자전거 타고 막 놀았던 그런 넓은 곳들이 많이 사라져서 사실 저는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원일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곳도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논밭이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깨끗하게 뭐 원일초등학교도 세워지고 되게 안전하게, 그리고 그 옆에도 아파트가 이번에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런 예전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기억들이나 정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전 기억들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고, 정말 고향 같은 향수를 느낄 수 없는 동네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한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지불놀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제 흔히 많이 가는 놀이공원보다 저는 전통 축제 같은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부천에 이제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거를 많이 못 느껴서 좀 아쉽다고 느껴요. 그래서 전통 축제 같은 거는 좀 단절 없이 좀 많이 요즘 세대에 맞춰서 발전해서 절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게 말고 이 주변은 다 이제 완전 신축 빌라로 다 들어섰거든요. 아파트들도 다 새로 짓고 있고, 주택은 사실 이 골목에선 저희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예전의 곳을 저희 오빠와 사이좋게 지키고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게 어렸을 때 좋은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빠르고 새롭고 많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옛것을 지키긴 좀 사실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유하고 함께 향유하면서 이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